계속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자, 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석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문재인 정부 정책 변화를 했기 때문에 자, 월세를 살아서라도 집 살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월세 살아야 집 산다. 월세를 살아서라도 집을 살 준비를 하셔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왜 그런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청약계약금 20% 일반화, 서울 입성군 멀어진 신혼부부. 자, 무주택자 대부분이 전세 보증금에 자금이 묶여 있어가지고 지금 뭐 청약계약금도 못 넣죠. 이거는 분양에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전세 보증금으로 돈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급매물이 있어도 사지를 못해요. 그리고 전세를 살잖아요. 이 전세를 살고 있으면은 집 살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 전세를 사는 게 세금도 안 내고 월세도 안 내고 당연히 주거 비용이 가장 적게 들죠. 그리고 전세 살면 마치 그 집이 지 집인 줄 알고 살아요. 그냥 남의 집인지 까먹습니다. 근데 월세를 살면 매달 월세를 이제 납입을 해야 되니까는 남의 집 사는 기분이 나거든요. 근데 전세를 살면은 이게 자기 집 마냥 아예 집 살 생각들을 많이 안 하세요. 그리고 급매물이 나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5억을 월세로 전환하면 한 5% 잡으면 2,500만 원 연에 내게 되는 거거든요. 2,500만 원 연에 내게 되면 대강 한 달에 한 200만 원 내게 되는데 차라리 월세를 살고 한 달에 200만 원 내야지 집 살 마음도 생기고 5억이라는 돈은 본인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합니다. 전세를 끼고. 전세 끼고 10억짜리 집 살 수 있잖아요. 아파트.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가 특별한 뭐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지 않고 실수요자 아파트라면은 우리가 입주할 수 있는 상태의 매물보다는 세를 끼고 사는 매물이 적게는 3% 그리고 많게는 한 5% 정도 더 그 가격이 더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뭐 학군 수요 때문에 이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10억이라면은 이주를 할 수 없는 아파트, 전세가 껴있는 아파트는 그거보다 한 5% 정도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시세보다는. 그러면은 당장 5억이라는 돈을 쥐고 있을 때 5천만 원 싸게 사면 월세 1년을 내더라도 훨씬 이득이잖아요. 이렇게 월세를 살면서라도 집을 살 준비를 하고 있으시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폭락론자들은 마치 이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처럼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데 정책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정책이라는 것은 안 될 것 같으면은 진보당도 보수처럼 정책을 완전히 바꿉니다. 거기 지금 문재인 정부도 완전히 지금 보수 성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경제가 잘 안 돌아가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된 거니까. 소득주도 성장 뭐였습니까? 경제 성장 주도가 아니죠. 소득주도, 그냥 위에 돈 많은 사람들 돈을 뺏어서 밑에다 주는 격이죠.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 대신 경제 활력 정책 1순위로 바꿨다. 자, 어떻게 바뀐 거냐면 내년 정책 1순위 투자주도 성장이다. 이게 2019년 경제정책 방향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경제정책 방향 해가지고 쭉 발표를 했습니다. 쭉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은 뭐 민간 투자 지원, 공공 투자 확대, 창업 활성화, 소비 관광 붐업, 세계 수출 시장 거시적 경제를 안정적 관리하고 쭉 이 내용들 여러분들 다 보시라고 제가 이거 스크랩 안 하고 기획재정부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기획재정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로 들어가 보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꼭 보시라고 들어가서 기획재정부 들어가면 이렇게 보도자료란이 있어요. 보도자료란이 있는데 이 보도자료란을 누르면은 모니터가 이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선이 지금 이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안 보고. 자, 이 보도자료란에 들어가면은 2018년 12월 17일 2019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이런 발표 자료가 뜹니다. 발표 자료가 뜨는데 첨부 파일이 3개가 있어요. 여기 첨부 파일이 이렇게 있거든요. 첨부 파일을 누르시면 경제 정책 방향 브로셔라는 게 있어요. 경제 정책 이 브로셔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거를 열면은 자,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쭉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읽어 보십시오. 그냥
보면은 소득주도 성장에서 경제 성장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데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되는 게 또 제일 큰 기업이 삼성. 우리나라 뭐 주식의 시가총액 뭐 30%가 삼성과 현대에 있다고 하잖아요. 삼성 현대가 지금 위태위태하죠. 뭐 반도체에 대한 성장이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현대자동차 지금 뭐 노조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고 있잖아요. 뭐 노조 얘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좀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하겠냐? 반도체 클러스터도 만들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게 현대자동차 얘기거든요. 자동차 주행 시험로. 결론은 또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 방향을 하겠다라는 게, 민간 투자 지원, 공공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라는 게 똑같이 또 성장 위주, 기업 위주의 정책을 한다는 게 지금 1순위로 요번에 나왔어요. 1순위로 나오고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은 뭐 창업 활성화도 한다, 소비 심리를 제고한다. 그래서 자동차 개별 소비세도 인하하고, 뭐 지금 신차 구입을 할 때 노경유차를 폐차를 하고 신차 구입하면 뭐 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뭐 이런 내용들. 수출 많이 하겠다. 결론은 뭐 마지막에 또 이제 북한 얘기까지 나옵니다. 예. 대북 사업까지 얘기를 하죠. 쭉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이건 제가 설명 다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 자, 이거 홈페이지에서 지금 여러분들 쭉 읽어보세요. 자, 성장 주도 성장, 2019년도에 성장 주도 성장을 하겠다라는 전문입니다. 이게 전문이니까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요. 전문에 대한 이제 목차가 쭉 있고, 그러면 주요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자, 최저임금도 지금 보완을 하겠다. 뭐 이것도 거의 이제 아마 상반기는 전혀 최저임금 적용 안 하죠. 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게 현대자동차죠. 삼성동, 반도체 등 12조, 민간 투자 유도에 경제 활력 힘 싣는다. 기업 투자, 기업 위주로 쓰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진보다 보니까는 노동자 위주였잖아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처음엔 폈잖아요. 노동자가 잘 되면 기업도 잘 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완전히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업이 잘 돼야 우선이다. 그래서 또 현대와 삼성이 잘 되게 만드는 거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제 뭐 인허가 문제도 많았었지만은 이제 완전히 자리 잡게 만드는 거고, 뭐 계속 또 부동산 가격은 눌러놨지만 개발 발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김포공항의 주변에 고도 제한 다 풀었고, 종로 을지로 충무로 용적률 완화하고, 고속 차량 기지 유유지도 개발을 할 거고. 자, 최경환 부총리,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경기 살아날 때까지 돈 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값 많이 올랐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경기 살아날 때 돈을 많이 푸니까, 돈이 많이 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실물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푸니까 실물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죠. 똑같습니다, 지금. 역대 최고 예산, 슈퍼 예산 470조를 내년 재정 61%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합니다. 상반기에. 또 돈 엄청나게 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월세를 살아서라도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상반기에 이렇게 돈을 풀면은요, 내년 빠르면은 중반기 이후에, 아니면 또 학습 효과가 됐기 때문에 돈 푸는 순간에도 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전세 살면 준비 못 합니다. 자기 자본 분명히 가지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내년 자금 조기 집행, 소비 유도 정책, 경기 활성화 정책, 자금 유동성 확대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계속 여러분들 폭락론으로 가실 겁니까?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 주도 위주의 정책을 펴서 돈이 계속 경제 성장에만 쓰이면은 굉장히 이상적인 나라이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금들은 자기 자산을 축적하는 돈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뒤처지지 말고 준비해야 될 때가 왔다. 정책이 완전히 변했다. 그러면 또다시 시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은 긴장하시라고, 자, 오늘 강의는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구독 계속 눌러주시고 계속 저희랑 같이 가면서 부동산 살 기회를 계속 저희랑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